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1953년 설립돼서 1975년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웨이퍼 수탁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구동 IC 및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아날로그 앤 파워 공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내 및 해외 전략 고객에 대한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디스플레이 구동 IC 사업은 TV, IT 및 모바일용 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고요. 특히 UHD TV, OLED 관련 제품 등의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2,146억 원, 영업이익은 3,991억 원, 당기순이익은 3,1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6.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0.8%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반도체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과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DB하이텍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입니다.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서 공시 규정상에 중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죠. DB하이텍 반도체 설계사업, 분사, 보도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거고요. 반도체 설계사업 분사 보도를 7월 12일 6시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회사는 이에 즉각 대답을 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미확정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은 확정과 미확정, 중요 정보 없음, 사실 무근 세 가지로 좀 압축이 되는데 확정은 우리 분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분사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공시를 하는 것, 확정 공시가 되겠고요. 미확정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거나 아직 공시 규정상 확정된 이 내용들이 없을 경우, 그렇지만 검토가 되어 있는 단계, 미확정, 사실무근 중요 정보 없으면 부인이죠. 이거 아니다, 우리 안 합니다 라고 좀 답변을 하는 건데 지금 회사는 미확정으로 좀 답변을 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사업 분사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의 답변입니다. 본 공시는 2022년 7월 12일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DB하이텍 반도체 설계 분사에 대한 거래소 조회 공시 답변입니다. 당사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 중이나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DB하이텍 반도체 설계 사업을 분사한다는 소식에 회사 측은 아직 미확정이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표님, 이게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 때도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너무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 아닌가요? 네, 여기서 지금 어제 이제 주가 좀 급락을 했는데 네네. 지금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보도 자료로 인해서 주가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주가를 보면 15.7% 하락한 48,000원까지 어제 거래량도 뭐 한 460만 주에 거래량 좀 수반하면서 주가 좀 급락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맹점 정확하게 공시를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관점이죠.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사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향을 고려. 자, 이 문구가 이 공시의 팩트예요. 파운드리 사업부, 반도체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팹리스 사업부는 이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전문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네네. 파트가
지금 이 설계를 위해서 설계와 개발 단계를 담당하는 전문 사업 부분과 반도체를 레시피를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부 두 가지 사업 부분을 같이 지금 사업부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캐파 확장과 각각 사업의 역량을 좀 더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분사를 포함한 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분사라는 표현은 회사의 사업분을 떼어내서 다시 다른 회사로 분할해서 설립하는 회사를 분사라는 표현을 쓰죠. 네네. 분할과 분사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분할의 관점에서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죠. 인적 분할은 DB 화이텍의 주주가 내가 1000주를 가령 갖고 있었어요. 동일 배율에 내가 1, 2%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신규로 설립되고 있는 이 DB 하이텍의 A법인의 분할 신설되는 A법인의 지분 1%를 같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인적 분할의 효과는 분할 이후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내가 갖는 방식. 이게 인적 분할이고요. 물적 분할은 회사를 분사하는 역량은 똑같지만 지분 100%를 이 회사의 주주가 아닌 회사가 갖는 것이죠. 즉 100%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즉 DB 하이텍의 100% 자회사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유 가치에서는 이런 겁니다. 100% 자회사를 포함해서 종속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결 대상 회사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런데 이게 왜 의문이 있고 불만이 있냐면 이 종속법인을 따로 떼놔서 다시 상장을 추진하면 어떻게 되죠? 전혀 다른 회사의 가치로서 내 안에 있던 가치가 단순하게 간접 투자 형태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즉 DB 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만약에 결정하게 된다면 내가 신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DB 하이텍을 통해서 지배회사로서의 어떤 사업 역량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 가치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 사업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된 것이죠. 최근에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LG화학의 가치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있었고 실제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신설 법인으로 설립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 가치가 크게 좀 반영되는 흐름들 좀 있죠. 최근에 물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은 좀 있었지만 기대감을 수반하는 관점에서는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할 때 LG화학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단행하는 그런 이치와 좀 같기 때문에 DB 하이텍 바로 어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 측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 봐야 이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만약에 물적 분할을 단행을 하게 된다면 주총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주총회의 승인 가능성 부분인데 과거에 이 LG화학의 이 물적 분할의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가 좀 심화가 좀 될 것이다. 네네.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큰 손들이 LG화학을 좀 손을 좀 들어줬죠. 지금 회사의 지분율, 주주 구성표를 좀 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 17.3%의 지분을 DBINC 외에 특수 관계인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분 이외에 지금 5% 이상 주주 명단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지금 5% 이상 주주는 국민연금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DBINC는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DB 하이텍의 물적 분할을 승인해 준다면 가결 가능한 형국인데 만약에 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 물적 분할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게 된다면 물적 분할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물적 분할에 관련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폐해 부분을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재반 요건에 대해서 기업이 알짜 법인을 물적 분할해서 소액 주주들의 어떤 지분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주주의 어떤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떤 의사 결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들이 도마 위에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B 하이텍은 좀 넘어야 될 이 사항은 좀 맞습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는 양상도 있죠. 지금 원익그룹의 경우에 사실 전문성을 좀 겸비한 이 사업 부분의 독자적인 이 분사 이후로 너무나 기업들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가치 반영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패밀리스 업체와 브랜드 사업 부분을 좀 분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업 시너지도 DB 하이텍에서 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맞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주주들이 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이제 연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대표님 그럼 이 실적 기조는 좀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DB 하이텍이 보이는 지금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아주 뭐 실적 기조가 매우 좋습니다. 네네. 지금 연결재무제표상에서 회사 실적을 보면 지금 1분기 매출액은 3,950억을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62%가 좀 증가됐고요. 지금 표가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81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지금 200% 이상 좀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자 하단 내용 보면 1,586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 흐름. 즉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조까지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DB 하이텍은 충분한 실적 기조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과대 낙폭 구간까지 왔는데 그렇죠. 자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좀 빠져야 될 일인가? 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은 맞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 이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정부에서 물적 분할과 그리고 불공정 거래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기업들의 일명 쪼개기 상장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국내 기업들이 왜 몸집이 커지면 기존 주주들의 반발까지 무릅쓰고 물적 분할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이 부분은 크게 뭐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어요. 주력 사업 부분, 회사 사업 부분 안에서의 사업 시너지가 확연하게 나는 동종 사업 부분에서 파생되는 연결선상이 좀 있다면 물적 분할보다는 단독법인 가치에서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좀 좋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조 공정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바이오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데 바이오 사업 부분은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회사의 연구개발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손익 구조를 계속 갉아먹는 형태가 되죠. 그런 경우에는 분사를 통해서 차라리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별 재무제표 상태마저도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적인 어떤 관점, 사업 부분도 이게 독립적인 사업으로서의 영위 관점이 좀 더 좋은 것인가 관점에 따라서 분사 요건이 좀 달라질 텐데 최근에 어떤 이 물적 분할의 어떤 행태들이 그 특정적인 어떤 상장을 목적으로 해서 기업의 몸집을 좀 더 부풀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됐다는 점이 굉장한 좀 반발 심리로 좀 작용된 셈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해주는 어떤 역량들은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LG화학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좀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LG화학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이 아직도 좀 큰 상황인 그렇죠. 것이고요. 네. DB 하이텍의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좀 있어요. 회사는 브랜드 사업 부분, 즉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담당한 회사를 분리해서 전문성을 좀 키우겠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DB 하이텍 안에서 좀 육성하겠다. 이 사업인데 저는 좀 냉정하게 보면 이 두 가지 사업이 분리돼서 각각의 역량을 차지한다? 이 부분도 좀 의문이 있어요. 아니, 사업의 연관성인데 굳이 왜 물적 분할을 하냐. 정식적으로 사업의 외형 가치를 좀 더 확장해가는 그런 명분, 단독법인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점이 명확하다면 인적 분할 형태도 고려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조회공시 요구에 따르면 지금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주주들의 여러 여론들을 조금 더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관점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너무 주가로 호들갑을 좀 떤 것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일단 이 DB 하이텍 회사 측의 입장 발표를 확인한 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분사 소식 이후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상승불로 전환을 했는데 대표님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1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 수혜 기대감들,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이 되면서 85,400원대까지 좀 급등했던 신고가 기록을 좀 수립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지금 정점이 영역이었죠. 2020년도 6월 주가의 기준. 지금 하단 구간까지 저점의 구간까지 좀 내려왔는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기회를 줄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었어요. 이게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형국인데 저는 매수 메리트가 그래도 좀 충분하지 않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 2분기에도 좀 이어갈 것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오히려 주식이 내려와 준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이 바겐 세일이 맞다. 전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까지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35,000원에서 41,000원, 35,000원에서 41,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아직은 물적 분할에 대한 관련된 정해진 사항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물론 분사에 대한 경쟁력 제고 관점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맞지만 이게 주가를 좀 그렇게 낮춰야 하락해야 될 어떤 특정한 악재냐 이 관점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해보고 추세 관점에서 48,000원이 지금 이탈됐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 하단지역 35,000원에서 41,000원 구간은 그래도 주가가 그래도 한번 좀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요. 포트비전 10%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5,000원에서 41,0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가 이제 2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은 1946년 설립돼서 1974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이며 주요 제품은 놀텍, 슈펙트, 하이트린, 원비디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산 14호 신약 항궤양제 놀텍과 국산 18호 신약인 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이 정식 허가를 받은 바 있고요.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WHO 사전 적격성 평가 PQ 승인을 완료했으며 여러 국가의 완제품 및 원료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713억 원, 영업이익 4,101억 원, 당기순이익은 2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 공시 좀 보기 이전에 지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월 1번이죠. 자, 내용을 보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특허권 취득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특허권 취득,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특허의 명칭은요.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병에 대해서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약제약적 조성물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메르스 치료를 위해서 라도티닙의 용도입니다. 특허 주요 내용입니다. 라도티닙 또는 그 약제약적에 허용 가능한 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파킨슨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용도로서 특허 적용을 하겠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입니다. 메르스로부터 유발되는 질병의 예방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라도티닙의 용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허권자는 일양약품이고요. 특허의 취득일자는 7월 10일입니다. 특허의 활용 계획은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목적으로 유럽 임상 2상의 시험이 좀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특허를 활용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투자 판단상에 뭐 기타 특이사항은 좀 없고 내용은 뭐냐면 회사가 출원 등록한 특허가 최종 취득되는 겁니다. 특허 승인이 나서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취득이 된 건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라도티닙 성분이 파킨슨병의 유효적인 관점에서 임상 2상에 적용되는 특허로서 어떤 작용을 한다. 이게 뭐냐면 특허로서 권리를 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물을 통해서 파킨슨병에 관련된 어떤 용도를 활용해서 특허를 위반하는 행위가 좀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회사는 이번 특허권 취득을 통해서 이 라도티닙의 임상학적 관점에 특허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했다라고 좀 보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일양약품 슈펙트의 파킨슨병과 그리고 메르스 관련한 특허 취득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슈펙트가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임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2021년도 3월경이었는데 공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3월. 이 공시가 아니죠. 지금 내용을 보면 2020 투자 판단 사항 안에서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타 경영사항 3월 4일자인가? 이 공시네요. 2021년도 3월 4일에 회사 라도티닙 이게 이 약물 파이프라인 명인데 이게 뭐 제품명은 슈펙트죠. 슈펙트의 러시아 임상 3상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 3상의 결과가 좀 발표가 좀 됐었는데 일양약품은 라도티닙의 코로나19 임상 3상을 러시아에서 진행했는데 표준 권장 치료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러시아 알파마는 러시아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라도티닙 마케팅 승인 신청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향후 계획은 러시아 알파마사로부터 라도티닙의 CML 적응증 등록을 2021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이다. 상기 확인 일자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날짜다. 러시아에서 유의적인 효능을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슈펙트라는 이 약물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연내에는 CML 적응증 등록을 완료하겠다. 사용 등록증에 대한 이 사용 등록 여부에 대해서 2021년도 내에는 완료하겠다. 결국에는 이후에 후속 공시가 전혀 없습니다. 3번 내용을 봐도 없고요. 2번 내용도 없고 지금 1번 내용도 없는데 자 굉장히 좀 답답하고 솔직히 좀 방송에 나서 이런 말씀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 화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3월에 러시아로부터 임상 3상에 대한 유의적인 결론치가 없었다. 이후에 최종적인 코로나19 치료제 사업을 철회한 것인지 이에 따라서 임상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은 최종적으로 우리 손 놓겠습니다라고 한 것인지 관련된 공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모 기사들이 기사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추정해 봤을 때는 네네. 오히려 코로나19 치료제를 철회한 것처럼 좀 기사는 좀 나와 있거든요. 회사의 공식적인 좀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코로나19 치료제 슈펙트의 승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좀 급등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주가의 하락폭은 좀 참담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더 명확한 공시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요 제품인 놀텍의 성적표는 꽤나 좋았는데요. 처방액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코로나19 이 파이프라인 부분을 제외해놓고 회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좀 보면 이게 1분기 기준입니다. 회사는 전체 약물 중에서 이 놀텍 외 이 항궤양제 이 판매 부분의 매출 포진이 가장 많습니다. 27.2%를 좀 차지하고 있는 233억이고요. 두 번째 자연강장제 원비디 외 104억, 알마게이트가 65억 원, 홍삼 녹용골드 뭐 87억. 지금 원비와 홍삼 녹용골드는 뭐 자양 드링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드링크죠. 드링크를 좀 제외하고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관점에서 좀 보면 전문 의약품의 비중이 27% 그리고 양주 일양 통화 일양 뭐 등등의 이 자회사, 종속회사 관점에서의 어떤 전문 의약품 비중을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보면 지금 놀텍의 이 처방 의약품 판매 증가 부분이 실적 성장의 어떤 중요한 키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대표님 올해 이 전반적인 실적 전망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어떤 흐름들 좀 보면 일단 1분기 실적에서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856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11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익의 폭은 좀 더 증가시켰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7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부분적으로 개선이 좀 된 것은 맞다. 성장성을 좀 폭발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아직까지 좀 미비하지 않겠는가. 그냥 전년 동기 대비 대해서 소폭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기대에 좀 못 미치는 흐름이죠. 전체적인 최근 매출 비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2020년도, 2021년도 매출 흐름 보면 전문 의약품 부분 1,028억에서 1,163억으로 좀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고요. 지금 1분기 관점에서 전체를 추산할 수는 없지만 곱하기 단순하게 4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의 수준을 좀 보여줘요. 그렇죠? 일반 의약품의 어떤 기조점에서도 2021년도 대비해선 점진적으로 실적 성장의 폭은 좀 더 완화가 되고 있지만 폭발적인 어떤 성장률을 크게 가져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일양약품은 비교적 준수한 실적을 좀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지금 주가의 상태로 잠깐 보면 주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죠. 좀 하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추정됐던 부분들 바로 요 구간이었는데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 구간을 보여줬던 구간. 자, 여기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0만 6천 원까지 급등했어요. 거의 뭐 5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급등한 이후에서 지금 일봉 주가인데 자,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일봉 주가 1년간 주가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보면 완만하게 빠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확대해서 보면 회사는 고점 이후로 정확하게는 계속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네네. 한 번의 반등도 허락하지 않고 추가적인 어떤 지수가 종목의 어떤 낙폭을 좀 더 심화됐던 흐름이었는데 이게 임상 실패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좀 반영되는 흐름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잔뜩 심어놨는데 현재까지 관련된 이슈는 아무것도 없고 성과도 없었다. 자, 이 점이 주가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양약품의 경우 회사의 어떤 이 오너십엔 좀 상당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좀 판단을 해봐요.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도 사실상 이 슈팩트의 어떤 임상 기대감으로써 주가 좀 부양을 됐었는데 결국에는 네네. 이후에 오히려 상승폭을 좀 더 반납시키고 고점에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좀 매각한 사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슈팩트의 러시아 임상을 빌미로 해서도 고점에서 주식을 좀 매도한 전력이 좀 있었죠. 이런 관점에서 현재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배당의 확대 또는 자사주의 어떤 매입 그런 흐름들에 대한 어떤 주주 가치 제고가 좀 너무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는 어떤 특허의 취득 부분도 상당한 주가 회복까지 좀 상당한 시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신규적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도 사실상 크게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추세점에서는 22,000원을 하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이 되는데 보유자 관점에서는 2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22,000원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뭐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다. 자, 추세적인 관점 22,000원의 이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양약품 아직 성장성을 가져갈 만한 요인이 미비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2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2003년 설립돼서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공정 장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2차 전지 장비 분야뿐만 아니라 재생 배터리 장비 사업,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사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을 확보하고 있고 해외 고객사로는 일본의 무라타, 태국의 GPSC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립공정, 화성공정, 팩조립공정, 방비 및 검사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등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풀라인 장비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30억 원, 영업 손실 4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3%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0%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90.6% 감소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고객사의 증가로 매출액은 늘었으나 원재료의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장비 납품 비용의 증가, 고정비 증가 등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하나기술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이 있었는데 단기 차입금, 돈을 빌려왔어요. 이 빌려온 돈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입니다. 차입 금액은 100억이고요. 회사 자기 자본의 14.6%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차입 전에는 345억인데 100억 원의 차입금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서 차입 후 445억 원으로 증가된 수치입니다. 단기 차입금의 전체 합계 금액은 445억 원입니다. 회사는 지금 차입금 규모 안에서 어음과 당자 차원을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445억 원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 내역의 자기 자본은 2021년 12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자본금 및 자본 잉여금의 증가액을 최근 기준으로 좀 반영한 수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단기 차입금 총액의 변경 내역 차입금 전의 금액은 공시일 당일 기준이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기술이 1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습니다. 대표님, 이게 운영 자금의 조달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재무 상태는 괜찮나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사실상 이 자금을 좀 빌려준다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 신용도, 회사의 신용 등급이나 신용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래선, 회사의 가치 유형, 종합적인 어떤 회사의 재무 구조까지 다 판단을 해서 좀 결정하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차입 한도가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단기 차입금 증가 100억 원의 자금을 1년 안에 쓰고 갚는다라는 용도에서 약정된 이자를 좀 지급할 텐데 하나기술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도 좀 조달할 수 있는 입장인데 왜 차입금을 일으켰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 자금 조달을 좀 우리가 추진하는 관점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할 때 최근에 증시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저가로 발행될 수 있는 이면이 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기관들의 경우에 사실은 이 투자 심의를 걸치는 기간까지 상당히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의 종합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빠르게 자금을 좀 지원받아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어떤 목적이 아니었는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하기까지의 배경도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전 공급계약 체결 공시도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대표님, 이게 수주를 좀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럼 수익성의 개선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하나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수주잔고가 늘어난다,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강세 섹터인도 2차 전지 관련 소재입니다. 지금 관련돼서는 원통형 2차 전지 화성 공정의 턴키 추가 공급 계약 2차 전지 제조를 위해서 좀 들어왔는데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에 좀 납품한 금액이죠. 289억 원의 금액이 있었고요. 5월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110억 원 규모입니다. 각형 2차 전지 조립 화성 공정의 이 장비, 하나기술의 이 장비 납품이 본격화되고 있고 신규 설비 투자가 좀 가시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장비주의 수혜가 먼저 수반된다. 두 번째는 셋업 이후에 소재주 그다음에 부품주가 좀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 하나기술은 아직까지 납품 여력에 대한 수주 잔고가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근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단기 차입금을 일으키게 된 어떤 배경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잘 소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해보고 관점에서는 하나기술 수주 잔고가 끊임없이 늘어가는 관점에서 그리고 생산 캐파가 좀 증가되는 관점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전망을 해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하나기술 54,400원 지금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좀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좀 누누이 좀 강조됐던 구간이었어요. 저희가 방송을 4월에도 했었고 5월에도 좀 했었죠. 그렇죠.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매수 이후에는 항상 기대감을 수반하면서
수익을 좀 제공해줬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또다시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 관점에서는 5만 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구간이죠. 4만 5천 원,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구간,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기술 보유자 관점에서는 5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